자, 미발일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비대면일 때 내 마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먼지가 끼지 않고 불순물이 끼지 않게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잘 유지를 하고 부여잡고 그렇게 순수하고 맑게 깨끗하게 유지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어떤 자세로 미발일 때 수행을 할 것이냐? 바로 경입니다. 늘 경건하고 조심, 그러니까 조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내 안에 조금에다가 이런 겁니다. 삿된 욕망과 삿된 자의식이 엄한 생각들이 끼어들지 않게끔 하는 것인데 경이란 게 이런 것 같아요. 내 마음 안에 집중을 하고 내 마음 안을 들여다보고 내 마음 안의 선인지에 대해 집중을 해보면서 이게 내 마음의 선과 리를 나 이렇게 합치시키는 것인데 조금에도 내가 이 우물에 뭐냐면 불순물 안 끼어들게끔 하고 삿된 욕망과 삿된 잡념으로 내가 여기다가 끼어들지 않게끔 하는 것인데 이걸 바로 뭐라고 하느냐? 경이라고 합니다. 경. 그래서 미발일 때 어떻게 하냐면 경을 통해서 함양을 한다. 조심 또 조심 이런 마음으로 내가 함양을 해서 내 안에 있는 성과 리를 마주하고 그것을 내가 내 걸로 만들고 그것과 나를 어떻게 한다? 일체화 시킨다는 것인데 이걸 바로 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경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경건, 조심, 또 조심인데 일종의 기독교의 원죄의식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내가 행여라도 사고 칠까봐, 내가 행여라도 나쁜 마음 품을까봐 늘 조심조심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양명학은 맹자의 성선설을 극단으로 밀고 나간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장지, 호갱과 율곡은 순자적인 신유학인 것인데 주인은 이런 거예요. 순자하고 맹자를 적절하게 섞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있다는 겁니까? 내 마음 안에 분명히 성이 있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주의 정신이 리인데 인간 안에 어떤 구슬이 있고 옥이 있다. 분명히 성선설인 건 맞아요. 근데 늘 내 안에 있는 우물에 어떤 불순물이 끼어들까봐, 물이 탁해질까봐, 물이 요동칠까봐 늘 걱정 또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주위의 철학도 다분히 인간의 마음이 언제든 나빠지고 흐려질 수가 있다. 성악설적인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경이라는 것을 왜 해야 되느냐? 인간의 마음은 원래 착하지만 이 착한 성이 드러나기 쉽다는 겁니까? 어렵다는 겁니까? 어렵고 이 물은 늘 탁해지고 흔들릴 여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이 나쁜 마음, 삿된 마음, 어떤 이기심에 휩싸이기가 쉽기 때문에 늘 조심조심 또 조심하면서 경건한 자세로 몸가짐, 마음가짐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거경, 함양을 해야 되는데 내가 경에 거해서 경한 마음으로 함양이 뭐 뜻이냐면 내 안에 성과 리 이것을 잘 부여잡고 나하고 일체화를 시키는 것인데 늘 장중하고 경건한 태도, 조심조심 하는 태도, 전전긍긍하는 마음 자세로 내 마음 안에 어떻게 하자? 있는 착한 본성과 이런 선의지를 잘 키우고 맑게 드러나게 하자. 그것이 바로 무엇이느냐? 함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늘 조심합니다. 늘 경건하게 그 마음 자세를 가다듬고 늘 뭐냐면 실수하지 않을까? 삿된 마음을 품지 않을까? 내 마음 안에 어떤 티끌과 때가 끼지 않을까? 조심하고 경건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런 것입니다. 본래의 본 마음, 성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잃어버린다는 건 무슨 마음입니까? 뭔 뜻이에요? 내 여기 있는 구슬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이 혼탁해져도 구슬이 안 보일까봐 조심하는 것인데 그렇게 물이 늘 맑고 요동치지 않게 유지하려고 평생을 내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죽을 때까지 조심조심 전전긍긍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거경, 함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경을요, 이렇게 주의가 이야기를 했는데, 혼자 있을 때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그 고요한 마음을 유지를 하는 것인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불교나 도교식의 명상과 호흡 수련은 아닙니다. 거기까지 나아가 버리면 뭐가 되는 겁니까? 정말 도교, 불교가 되는 것인데, 이런 거예요. 경에 늘 경건하고 조심스러워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이고, 수렴, 밖으로 정신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모으는 것이고, 주일, 내 안에 있는 도덕적인 선의지에 마음을 집중한다는 것인데, 자, 불교에서 명상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내 마음 안에 착한 마음, 뭐 이런 거 보라고 해야 합니까? 안 합니까? 불교, 도교의 명상을 철저하게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 해요? 아무것도 끼어들지 않고 비우라고 하지요. 무념, 무상히, 진짜인데, 유교에서 말하는 정적인 수양은요, 무념무상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도덕적인 마음, 내 안에 있는 착한 선의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더욱더 맑게 드러나게 하는 것인데, 수사 점검, 내가 일에 임했을 때 내 마음을 점검해 보는 것이고, 상성성,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정제, 엄숙, 혼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관을 정제하고 자세를 똑바로 하는 것인데, 단순히 마음만 가지고 어쩌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몸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고 그냥 막 들어 눕고 막 아무거나 그냥 있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가짐도 흐트러지기 쉽겠지. 그래서 그 주의가 말하는 경이라는 것은요, 마음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몸가짐도 늘 반듯하고 조심 또 조심을 해서 절대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 것인데, 육아 철학은 이래요. 마음가짐 따로 있고 몸가짐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몸가짐을 통해서 바른 마음가짐이 생기고,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본성이 잘 드러난다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주자 같은 경우는 계속 소학을 강조했어요. 소학을 통해서 어렸을 때 빡세게 예절과 범죄를 배우고, 어떻게 반듯하고 바른 몸가짐이 습관이 되어 있어야 사람이 마음이 늘 경건하고 안에 있는 구슬이 옥이 달이 잘 드러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주의가 말하는 거경, 경외, 수렴, 주일, 수서와 점검, 뭐 상성성 이런 것들 다 보면 뭐냐면 미발시의 마음을 잘 드러나게 하는 함양의 수양의 방법이라고 보면 좋겠는데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래요. 이 경이라는 것이 다수익인데, 미발일 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발일 때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늘 조심조심 해야 되는 것인데, 본래 경이라는 것은 뭐냐면 미발일 때 더 해야 되는 것이지만 이발일 때도 늘 경건한 마음가짐으로 사람을 대하고 사태에 임하고 그래야 하는 것인데, 특히 하지만 뭐냐, 이 거경은 언제가 더 중요하다? 미발일 때 더 중요하고, 주자 성리학은 이발보다는 미발에 훨씬 더 비중을 두는 철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미발일 때 내 안의 선의지와 착한 마음을 부여잡고 그것을 드러나게 하는 것, 이런 수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지요. 자, 비대면 수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면 수양도 있는 것인데, 내가 집 안에 있다 집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내가 뭐냐면 고향에서 있지만 내가 언젠가 또 뭐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과거를 통해서 조정해서 벼슬할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지금은 집 안에 있지만 5일장에 나가서 5일에 한 번씩 내가 뭐 물건을 사올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이런 겁니다. 대면의 상태, 일을 하는 상태, 사람들을 만나는 상태, 벼슬을 하는 상태, 그것도 바로 뭐냐면 이발의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자, 내가 혼자 있을 때는 내 마음에 집중해서 내 안에 선의지를 잘 키우면 되겠지만, 이발일 때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스승한테 뭘 해야겠어요? 구체적으로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객관적인 행동 규범을 내가 분명히 배워야 될 것이며, 글을 배우고 글을 읽을 수 있고 텍스트를 내가 읽어낼 수가 있고 텍스트에 있는 성인의 말씀들을 내 것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이런 겁니다. 군요, 궁리하고 찰식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궁리는 무엇이냐? 리를 궁구한다는 것인데 뭐겠습니까? 객관적인 규범들을 내가 배워서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럴 땐 이렇게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뵀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효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임금을 뵈면 충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 동네 어르신을 뵈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공경을 해야 하는 것인데, 그때 이땐 이렇게 저땐 저렇게 하면서 뭘 하는 것입니까? 객관적으로 예를 행하는 것을 배우는 것인데, 그것도 뭡니까? 역시 그것도 뭐겠어요? 자, 리가 바로 예입니다. 상갓집에 갔을 때 해야 되는 내가 예절이 있고, 또 뭐죠? 그 결혼식장에 갔을 때 내가 해야 될 예절이 있고, 집안에서 해야 될 예절이 있는 것이고, 친구와 사귈 때 하는 예절이 있는 것이고, 부모님 모실 때, 동네 어르신 대할 때, 임금 모실 때 내가 해야 되는 예라는 것이 있는데, 그 예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주의 절대정신이 리하고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뭐겠습니까? 이 리라는 것을 매 상황마다, 장소마다, 타이밍마다 구현하기 위한 객관적인 틀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예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객관적인 규범, 예를 배우고 습득하면서 뭘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역시요. 하늘 위에 저기 떠 있는 휘영청 밝은 보름달을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궁리인 거예요. 궁리, 리를 궁구한다. 스승한테 배우고 책을 읽고 토론을 하고 강학을 통해서 내가 객관적인 규범, 객관적인 예, 리를 내가 배우는 것이고, 자, 배웠으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내가 외재적인 객관적인 규범들, 이런 것들을 내가 배웠으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 마음이 고요히 있다 갑자기 요동을 치고 흔들리는데 희노애락을 내가 막 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화내는 게 맞나? 내가 지금 이렇게 슬퍼하는 게 맞나? 내가 지금 이렇게 기뻐하는 게 맞나? 따져봐야겠지요. 근데 내가 지금 드러나는 내 행동과 의식, 이런 감정들을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역시나 기준이 있어야겠지요. 자, 저울이 있어야 이것이 무거운지 가벼운지 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일단은 규범을 배우고, 규범이 뭐겠습니까? 객관적인 기준이지요. 기준을 내가 내 것으로 익히면 그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내 행동이 올바른 것일까? 내가 지금 이렇게 들어있는 감정이 절도에 맞는 것일까? 내 스스로 모니터링해서 따져보고 판단하고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내가 어린애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르고 아직도 얘가 매너와 예를 못 배웠으면 본인 스스로 내 행동과 내 마음을 점검하고 반성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지요? 일단은 뭐가 먼저예요? 내 마음이 절도에 맞는지 올바른지 틀린지 따져보고 판단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것을 따져보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내가 공부를 해서 내 안으로 들여오는 게 먼저지요. 자, 객관적인 기준과 규범들을 내 안으로 들여오는 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궁리입니다. 아까 궁리가 다른 말로 하면 뭐겠습니까? 경물치지인 것이에요. 내가 경물치지를 통해서 객관적인 지식과 규범들을 내 안으로 들여온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사태와 사람을 대했을 때 내 들어가는 감정과 행동을 스스로 셀프 점검, 모니터링 해보고,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것을 좀 고쳐야겠구나, 좀 과한 것 같으니까 조절을 하자, 좀 내가 좀 덜 표출한 것 같으니까 더 좀 드러내보자,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일단은 궁리가 우선이고 두 번째가 찰식인 것인데, 객관적인 예를 배우자, 객관적인 기준을 내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자,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늘 내 행동과 마음을
대면 상태에서 점검을 해보자. 그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찰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찰식 한자만 봐도 좀 그 느낌이 오지요. 찰이 뭐겠습니까? 관찰하는 것이고 식은 뭐예요? 내 의식인 것인데 늘 내가 그 사람들을 대했을 때 그 뭐겠습니까? 찰식, 내 의식을 셀프 점검을 통해서 옳은지 그른지 과한지 아닌지 조절을 한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일단은 뭘 배워야 한다? 객관적인 규범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국리가 우선이다. 그래서 외재적인 객관적인 규범 배우기하고 그걸 통해서 내 마음과 의식의 점검, 이것이 바로 뭐겠습니까? 이발의 공부, 대면일대의 수양 방법인 것입니다. 자, 위발일 때는 어떻게 한다? 경의 자세로 하명을 통해서 마음을 늘 맑게 흔들리지 않게 유지를 하고 행여나 여기에 때가 먼지라든가 불순물이 낄까봐 늘 어떻게 해야 한다? 조심하고 경건한 마음 자세로 있어야 한다. 근데 내가 집안에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밖에 나가야 됩니다. 스승을 배워야 되는 것이고 학교에 가야 되는 것이고 사물을 볼 때가 있는 것이고 장에 나가서 뭘 사와야 할 때가 있는 것인데 그때는 어떻게 한다? 객관적인 규범을 배우고 그걸 통해서 내 마음을 늘 점검해 보고 반성해 볼 수가 있어야 하고 조절할 수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발의 공부라는 것입니다. 자, 경물, 국리, 경물, 치지라고도 하는 이런 겁니다. 이발시의 공부인데 이런 거예요. 사회와 자연의 구조에 대한 파악 뭐 어쩌고 얘기를 해놨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어떻게 세상을 공부하는 것입니까? 스승을 통해서 경전, 글을 깨우칩니다. 경전을 읽는 법을 배우고 역사 공부를 통해서 뭘 배우는 것입니까? 인간 세상의 이치와 객관적인 교훈을 배우는 것인데 미발에서 거경 함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주관적인 도덕 선의지를 부여잡고 크게 하는 것이라면 이발에서의 경물 궁리는 무엇이냐면 어떤 객관적인 규범들을 배우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객관적인 나의 도덕 세계관을 만드는 것인데 다시 한번 볼게요. 미발일 때는 도덕적 의지와 주관을 어떻게 한다? 크게 하자. 이발일 때는 어떻게 한다? 도덕적인 세계관을 내가 체계적으로 구축을 하자는 것인데 여기는 주관적인 의지라면 여기는 객관적인 지식과 규범을 통해서 하는 것이다. 이해 좀 가시겠어요? 네. 그러면 슬슬 정리를 해 가야 할 것 같은데 자, 주자는 마음 수양을 어떻게 했다? 이원화 어떻게 했다? 이원화 시켰다. 투 트랙으로 마음 수양을 하는 것을 설정을 했다. 근데 대면일 때가 있고 비대면일 때가 있는데 혼자 있을 때 비대면일 때는 무엇이라고 한다? 마음이 아직 움직이지 않았을 때 뭐라고 한다? 미발이라고 하는 것이고 대면 상태, 마음이 움직이고 감정이 막 동했을 때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이발이라고 한다고 했지요. 자, 근데 미발, 이발 중에 어디에 비중을 더 많이 뒀다? 미발에도 마음을 비중을 많이 두었고 미발일 때는 어떤 자세로 해야 된다? 경건, 한 글자를 줄이면 뭐다? 경의 자세로 해야 한다. 경에 늘 임하는 걸 뭐라고 했습니까? 거경이라고 했고 거경을 통해서 주관적인 도덕, 선의지를 부여잡고 크게 한다. 그게 바로 무엇이다? 거경, 함양이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발일 때는 공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객관적인 규범과 지식들을 배워야 한다. 그것을 뭐라고 했죠? 경물, 국리라고 했고 객관적인 기준들을 내가 가지고 내 걸 만들었으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 마음을 관찰을 해서 옳은지 그른지 과한지 아닌지 늘 그때그때 점검, 모니터링, 조절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 수양은 투 트랙입니다. 이발일 때가 있고 미발일 때가 있고 이발일 때가 있는데 또 이발의 공부는 또 무엇이죠? 경물이 있고 국리가 있고 찰식. 그러니까 뭐죠? 이발의 마음도 이발의 마음 수양이라는 것도 그 안에 들어가다 보면 뭐다? 투 트랙이다. 객관적인 규범을 배우는 것과
그걸 통해서 내 마음을 점검하는 것, 네, 궁리가 있고 찰식이 있다. 이해 좀 가십니까? 그래서 제가 시험지를 놓아드리면 그런 게 아니라 시험지를 제가 놓아드린다 하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자, 예, 미발, 이발, 네, 최선 여기에다가 거경, 함, 양, 그리고 여기다 뭐죠? 궁리, 예, 찰식, 이것만큼 쓸 수 있어야 제가 기본 점수 드릴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미발은 어떻게 한다? 경으로서 함양하는 것이고, 이발은 어떻게 한다? 이발도 뭐냐면 투트랙인데, 궁리, 객관적인 기본 배우는 것과 그걸 통한 모니터링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에요. 사실은 근데요, 여기 이발 수행은요, 뭐냐면, 누가 하는 걸까요? 원래 누가 특화시킨 걸까요? 순자적 신유학, 이율곡, 자항지 호갱이 특화시킨 거예요. 근데 걔들은 이걸 안 해요. 내 오로지 드러난 의식이 착한지 악한지 과한지 부족한지 24시간 모니터링하는 이것만 가지고 그 사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에 집착을 많이 하겠어요? 객관적인 예를 어떻게 된가 배워서 내 안으로 집어넣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리가 뭐라고 했지요? 예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뭐지요? 조선시대 때 뭐가 좀 심했습니까? 상복 1년이 있는데 3년이 있는데 예성 논쟁이 심했지요. 그래서 누가 주도했습니까? 노론이 주도했는데 왜 그렇게 쪼잔할 정도로 디테일에 그 사람들이 목숨을 걸었느냐? 객관적인 규범을 내가 내 안으로 들여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만큼 서인과 노론 세력이 우리가 봤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 달, 석 달, 1년, 3년 그거 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피운 것입니다. 근데 성리학은 어디가 더 비중이 더 둔다? 미발에 비중을 많이 두기 때문에 늘 경의 마음으로서 늘 경의 바다에 나를 던져라. 경의 강물에 나를 푹 그냥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그 뭐죠? 이거 요즘에 그 어디 산업 얘기해보고 페이스북 같은 거 보면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온천 가고 싶다고. 온천. 왜 그럴까요? 지금 온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치?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도 뭐 코로나 때문에 못 가본 지 오래되니까 온천 가서 몸 좀 지지고 싶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어떻게 어르신들 중에. 근데 이런 겁니다. 따뜻하고 그 뜨거운 물에 경이라는 그 온천탕에 들어가서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푹 그냥 내 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지는 거. 그것을 이렇게 거경함양과 연관시켜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저로서 참 다행인 건 이거예요. 하늘길에 막히다 보니까 제가 안희성을 지금 못 가게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시대가 열리는 바람에 온천이 그려지는 바람에 이렇게 이 성리학은요, 형이상학이라서 비유가 생명인데 비대면, 대면, 온천에서 몸 지지는 거 이런 것들 가지고 설명을 제가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대면과 비대면, 온천 이런 것들이 더욱더 뭐랄까요? 더 잘 와닿는 비유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한편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제가 좀 이거 성리학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 있어서 좀 더 많이 쉬워지고 좀 용이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미발 어떻게 해라? 경에다가 나를 푹 지져라. 그렇게 하면 내가 뭐가 될 수 있다? 착한 사람, 성인이 될 수 있고 내 마음 안에 구슬이 영롱하게 빛을 발할 것이다. 그럼 뭐가 할 수 있다? 성증리. 내가 리에 나는 리와 하나가 되고 내가 리가 되고 리는 내가 되면서 늘 어떻게 할 수가 있다. 사태에 임했을 때, 사안에 임했을 때 적절하게 내 마음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며 착한 사람, 군자, 성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성리학 강의 여기까지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국이 왜 정말 접근했느냐? 별거 없고 이런 겁니다. 유럽은 어떻게 했습니까? 15, 18세기 여러 나라 쪼개서 경쟁을 했잖아요. 뭐 헝가리, 독일, 뭐 오스트리아,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있는데 유럽의 15, 18세기하고
그하고 비슷한 시기가 언제냐면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예요. 진, 한, 초, 제, 위, 이런 겁니다. 중국 역사에서 가장 크게 어떤 혁신적인 발전이 있었던 시대가 그때였는데 여러 나라로 쪼개져 있어가지고 군사 경쟁을 하고 총력전 시스템을 가다 보니까 그때 굉장히 많은 혁신, 학문 나온 것인데 참 불운하게도 진나라가 통일을 해가면서 제국 질서가 만들어져서 더 이상 경쟁이 없는 상태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럽의 경쟁은 무엇을 낳았느냐? 제국주의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경쟁은 아직까지도 분명히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지요? 근데 동아시아의 경쟁은 단일한 질서로 그냥 가버리면서 경쟁이 없다 보니까 더 이상은 군사, 기술, 과학에서 혁신을 할 동기가 사라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있습니다. 주작은 극단적일 정도로 거의 이것이 있어요. 내 안에 리가 있고 다른 사람 마음에도 리가 있지요? 뭐겠습니까? 온 세상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유기체성이 굉장히 강한 사상이에요. 근데 서양도 온 세상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 유기체적인 사상들이 없던 것이 아닌데 어느 순간부터 홉스라든가 갈릴레오 이런 사람들 통해서 사상의 유기체성을 다 없애버렸어요.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 연결된 것이 아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세계의 유기체성을 인정하는 철학이 있고 그것을 부인하는 철학이 있는데 세계의 유기체성을 부인을 해야 세상을 정량적으로 파악을 하고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동양은 법가하고 병가는 전혀 유기체성을 인정 안 합니다. 묵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법가, 병가, 묵자가 동양에서 주류였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습니다. 유가, 도가, 그 중에서 성리학이 주류였는데 너무나 유기체성을 강하게 내세우는 사상들이고 화엄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불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불교, 도교, 유교 이런 것들은 성리학 이런 것들은 세계가 다 연결되어 있고 이것이 저것이고 저것이 저것이고 산이 물이고 물이 산이다 보니까 세상을 쪼개서 보는 것, 정량적으로 인식하는 것,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게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동양이 서양한테 뒤처진 길을 가고 다른 길을 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날카로운 질문 주셨는데 성리학은 어디까지나 이것이 있어요. 특히 명나라, 일본하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사대부들이 유학자들이 도성에서만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사대부들이 시골에 많이 가서 땅을 직접 경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성리학과 궁합이 맞는 거예요. 철저하게 지주 그리고 나대지 마라 깝치지 마라 원나라가 성리학을 제국에 그걸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택해버리면 체제가 굉장히 안정화되고 원심력이 아니라 구심력 여기에 유용하게 써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국의 학문, 중앙집권의 학문으로서 굉장히 좀 유용한 바가 있고 반란 못 일으키게 하는 거 그리고 특히 누구와 잘 맞느냐면 시골로 내려가서 땅을 소유하고 있는 땅 부자 그 사대부들과 너무 잘 맞는데 이상하게 중국하고 다르게 일본하고 다르게 우리는 그 유학자들이 도시에 있지 않았어요. 명청 일본의 에도 시대 보면 늘 글줄 있는 유학자들이 신사계층 어쩌고 해가지고 막 그 도시에서 있어가지고 장사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산업공상 질서가 엄청나게 빡셌고 중국도 안 그랬습니다. 중국은 선비들이 상업할 수 있어요 도시에서. 근데 우리는 전혀 그럴 수가 없었고 걔들과 다르게 시골로 가서 땅을 엄청 소유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성리학을 더 골수까지 막 체화를 해서 한 것이 아닌가.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대만은 지금요 무조건 거의 양명학입니다. 예, 대륙에서 양명학 학자들이 다 넘어갔어요. 공사할 때 다 넘어가가지고 우리나라도 그 대만 국립대학교 유학 가신 분들이 양명학을 많이 배워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기 서강대 정인재 교수님, 연세대 한정길 교수님이 전승록이라고 해서 왕陽明의 책을 그거 가지고 써내셨는데 대만에서 나온 책을 많이 좀 참고하신 것 같아요. 네. 대만은 양명학입니다. 아직까지도.
워낙에 문화 대혁명 다 때려부시는 그렇죠. 바람에 문화 이게 대혁명이 그게 이제 너무 무식하게 좀 밀어붙이는 바람에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 중국 문화 대혁명 때 그 충격을 아직까지 좀 후유증이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제 아들이 스승을 폭행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부정하고 그게 몇십 년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아무러지지 않은 그 상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너무 무식했죠, 너무 강국. 예. 그리고 아까 그리고 말씀드릴 거 보면 주작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외부 세계 변화를 제대로 인식하고 그것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자기 세계관을 수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안 되는 그건 것 같아요. 왜냐면 미발 얘기했잖아요. 안에서 웅크려서 여유 있는 시간 동안에 내 마음 안에 집중, 그걸 통해서 세계의 리를 깨우치고 이치를 뭐 하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네, 역시 세계가 돌아가는 거, 외부 세계 변화를 알려면 장사를 하고 밖에 나가 변방에서 외적들과 한번 마주해보고 그리고 장사를 통해서 외부 교육론을 통해서 지식과 정보 물자가 오고 가고 할 때 제대로 아는 것이지 향촌에서 지주로 살고 생사는 그 아래 것들이 하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제가 봤을 때 외부 세계의 변화를 있는 그대로 마주하고 그걸 통해 세계관을 수정한다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이 아닌가 싶은데 경주에 사는 어떤 성리학자가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을 바뀌어가지고 동학을 일으켰는데 동학은 다분히 양면적 요소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최재훈이라는 사람은 최재훈 사람은요. 그 사람은 이게 있어요. 조선 반도를 다 싸돌아 다녔고 평안도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를 한 건데 아편 전쟁으로 중국이 무너졌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꾼 것이죠. 그만큼 그 사람은 장사를 하면서 견문을 한 것인데 향촌에 살면서 그 땅을 소작인들이 아니면 노비들이 해주는 사람들은 외부 세계의 변화 별로. 예.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뭐가 있냐면 뭐 특정 직업을 언급하진 않겠는데 리스크에 노출된 사람들이 확실히 세상 물정을 잘 알고 변하는 흐름을 기민하게 포착하는데 가만히 있어도 연금 나오고 가만히 있어도 안 잘리고 자기 뭐 계속해서 자기 실력을 쌓아가지 않아도 그냥 뭐 안정된 직장이 보존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얘기를 하면 답답해요. 왜냐면 아직 세상이 변하는 걸 잘 모르고 옛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요. 근데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리스크를 감당하는 사람들, 남 월급제도 고용해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상 물정의 흐름을 빨리 캐치하고 더듬이가 있는 것이지 평생 직장이 보존되고 연금 풍족히 나오는 사람들은 잘 지금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예, 그런 것 같아요. 성리학은 제가 봤을 때는 안정된 생산 기반 그리고 뭐냐면 예, 그 지대 수익이 있는 사람들한테 딱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